저는 76세입니다. 4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속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이 팔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통장에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누군가가 저를 해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위해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들어온 이 아파트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좁았던 신혼집에서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도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벽지는 여러 번 바뀌었고 싱크대도 2번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집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자 씨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울부동산 김대리입니다. 매매건으로 확인차 전화드렸는데요. 매매요? 무슨 매매요? 경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이 아파트 말씀이십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하셨잖아요. 경자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집 판 적 없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긴 후 경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자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미정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경자 씨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자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매수자분이 잔금 날짜 조율하려고 하시는데요.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 판 적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개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계약서입니다. 경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도인 이름란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자신의 것이 맞았습니다. 계약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경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따님도 같이 오셨어요. 둘이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경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함께 왔다고? 그럼 정말로 자신이 집을 판 걸까?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니세요? 그날 어르신께서 좀 피곤해 보이긴 하셨거든요. 경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집을 판 걸까? 기억이 사라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속인 걸까? 집에 도착한 경자 씨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았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좌에 낯선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집값의 일부로 보이는 큰 돈이었습니다. 입금일은 계약서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경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녀는 달력을 꺼내 계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일기장을 펼쳤지만 그날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날 미정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 좀 급한데. 집 판 거 알고 있었니?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엄마가 하신 거야. 뭐? 경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잖아. 기억 안 나? 미정의 목소리는 답답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부탁 한 적 없어. 경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병원 기록 있어. 치매 초기 진단받았잖아. 경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 진단.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는 자신이 불안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경도인지장의 초기라고 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자 씨는 그날 무척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점점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판단을 못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집을 팔라는 뜻이었을까? 경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미정은 어머니의 집으로 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경자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기억나? 3달 전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무섭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잖아. 나중에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내가 대신 결정해달라고. 경자 씨는 그날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랑 상담했어. 엄마를 위해서.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 지금 엄마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집을 팔기로 한 거야. 엄마 이름으로. 경자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나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았니?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너무 불안해했어. 다시 말 꺼내면 엄마가 더 무너질 것 같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웠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만 했어. 경자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둘이 부동산에 갔어. 엄마 기억 안 나?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나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어.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니? 경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미정은 울먹였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어. 엄마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더 말 안 한 거야.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어. 경자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딸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은 자신에게서 선택권을 빼앗았습니다. 경자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공인중개사의 입회, 정상적인 인감도장, 매매 대금의 정당한 입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자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경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어르신께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도 법적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면 모를까요?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저를 속인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정말로 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가족이 선의로 결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동의한 기억이 없는 경우요. 그게 불법인가요?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시죠?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제 통장에 있어요. 딸은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이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죠. 경자 씨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녀가 스스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걸 원했을까? 그날 밤 경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대 이웃이었습니다. 경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 씨는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순이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너를 위해서 집을 판 거구나.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자야, 내 딸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너한테서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았어. 뭔데? 선택권.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야. 경자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이의 말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짚어냈습니다. 그녀가 화가 난 건 집이 팔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경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야,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을 되찾을 건지. 경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경자 씨는 새로 이사온 전셋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미정이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경자 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추억이 없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을 걸 자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집을 팔아 들어온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은 정말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미정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경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는 예전 동네와 달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단골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 좋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화났어? 경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거야. 경자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넌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었어. 경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팔기 전에, 집 팔고 나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었잖아.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왜 내 딸한테조차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을까? 경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냥 엄마가 더 아프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 경자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정아, 나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아파. 경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인생이 내 손을 떠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기도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무언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아간 것. 그날 밤 경자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안전한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써놓은 대본대로 움직이는 조연 같았습니다. 경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그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직접 결정할 것들. 첫 번째, 내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두 번째,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직접 듣고 이해한 후에 결정한다. 세 번째, 가족이라도 내 의견 없이 내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경자 씨는 리스트를 완성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다음날 지역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는 노인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30대 여성이었고 경자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선의로 결정하지만 정작 본인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몇 가지 자료를 꺼냈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아셔야 해요. 성년후견제도요? 네,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제도예요.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직 후견인 지정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모든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경자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선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세요. 가족과 함께요. 상담사는 샘플 양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재산관리 협약서가 있어요.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작성하는 거예요. 경자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와 상의할지, 어떤 절차를 거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제 의견을 꼭 물어봐야 하는 거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 간의 약속이 되는 거죠. 경자 씨는 처음으로 한숨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자 씨는 딸 미정과 함께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왔지만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과 본인의 의사 확인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따님께서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정하셨지만 어머니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상담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큰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머니께 최소 3번 이상 설명하고 어머니가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해요. 3번이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노인분들은 한 번 듣고 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번 설명해도 기억하시면 그건 진짜 의사로 봐야죠. 경자 씨는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서명하실 때는 반드시 제3자 입회하에 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협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경자 씨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 큰 재산 변동은 최소 일주일의 숙려 기간을 둔다. 결정 과정은 문서로 기록을 남긴다. 필요시 제3자의 조언을 구한다.
미정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약속해. 경자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경자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엄마가 치매에 걸릴까봐 너무 무서웠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볼까봐, 이상한 결정을 할까봐.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고 했어. 경자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나도 무서워.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나를 알고 있을 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경자 씨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앞으로는 엄마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게. 경자 씨는 전셋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낯설었던 동네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슈퍼도 생겼고 산책 코스도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에 대한 그리움.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던 추억들. 그런데 어느 날 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건 집이 아니라 그 시절이라는 걸. 집은 사라졌지만 추억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토요일에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예전 집 근처 한번 가보자.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가면 속상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가보고 싶어. 토요일 두 사람은 예전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40년을 산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놀이터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자 씨는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저 벤치에서 미정이가 처음 혼자 걸음마를 했지.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놀이터에서 오빠랑 싸우고 내가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도 나. 경자 씨는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이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빼앗은 것 같아서. 경자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요즘 깨달았어. 집은 사라졌지만 추억은 안 사라졌다는 걸. 경자 씨는 단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더라. 미정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집이야. 경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은 예전 집 앞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가족도 이 집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겠지. 미정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정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 씨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은 떠났지만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확신. 그날 밤 경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집은 내가 사는 공간이지만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집을 잃었다고 인생을 잃은 건 아니다. 선택권을 잃었을 때 비로소 인생을 잃는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경자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대 정수 씨는 자식이 알아서 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큰 병에 걸린 경우였습니다. 내가 몰랐을 때 해지했대. 보험료 아깝다고.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누가 내? 결국 나잖아. 80대 영자 씨는 통장을 아들에게 맡겼다가 관리비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 경자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 선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인 금융 보호였습니다. 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전문가였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노년기 금융사고의 70%는 가족에 의해 발생합니다. 강사의 말에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기나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 좋은 의도로 대신 결정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죠. 경자 씨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강사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부모님 집을 팔아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경우,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다가 혼용하는 경우, 경자 씨는 자신의 경우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본인의 의사가 빠진다는 겁니다. 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릴 뿐이죠.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설명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본인이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는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습니다. 경자 씨는 체크리스트를 받아들고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확인할 사항들.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들었는가? 설명을 이해했는가?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했는가?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경자 씨는 자신의 경우를 체크리스트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경자 씨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사는 경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우선 가족과 명확한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모든 결정에 어르신이 참여하세요. 경자 씨는 강사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의의 함정,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파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함정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경자 씨는 이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은행 업무는 직접 처리했습니다. 딸 미정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경자 씨는 직접 창구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몇 번이고 물어봤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은행원들도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경자 씨의 진지함을 알고는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날 경자 씨는 복지관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노년기 재산 관리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재산 관리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지 명확해야 해요. 경자 씨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통장, 보험, 부동산, 모든 걸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경자 씨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얼마, 예금은 얼마,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모든 걸 노트에 적고 매달 확인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엄마, 은행 업무 내가 도와줄게. 미정이 말했지만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미정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차 어머니를 믿게 됐습니다. 경자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경자 씨, 요즘은 어때? 딸이랑 관계는 좀 나아졌어?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이제 미정이도 내 말을 들어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멍청해진 건 아니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경자 씨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 씨는 미정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내 재산 상황을 같이 확인하자. 엄마, 그럴 필요 있어요? 있어. 내가 궁금해하는 것도 알고 나도 안심이 되니까. 두 사람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경자 씨의 통장을 같이 확인하고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모임 날 미정은 어머니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정리한 거예요? 응,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했어. 경자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노트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못하는 건 아니야. 배우면 돼. 경자 씨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경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노년기 재산 보호와 가족 소통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 당일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경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76세 경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 집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어보니 제 집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누가 저를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해 판 거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경자 씨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의 공백, 딸의 선해,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 그리고 자신이 느낀 상실감과 무력감. 저는 처음에 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힘들었어요. 경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저를 사랑했고 저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노년의 금융사고는 악의가 아니라 선의에서 시작된다는 것. 경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속을 때가 아니라 대신 결정해 줄 때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자 씨는 자신이 만든 재산관리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직접 듣고 이해하고 결정합니다. 딸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확인합니다. 중요한 일은 제3자의 조언도 구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경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경자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확인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다른 남성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화내면 어떻게 해요? 경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경자 씨는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경자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엄마 말 듣고 기분 나빴니? 아니요.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엄마를 존중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경자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경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경자 씨는 전세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도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산 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통장 정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달 작성하는 습관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입과 지출, 자산 현황,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딸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오늘은 월말 정기 모임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번 달 지출은 어땠어요? 경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복지관 수강료 모두 계획대로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금 만기가 다음 달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자 씨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정기예금 금리가 올랐더라. 다시 예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언제 알아보셨어요? 은행 가서 직접 물어봤지.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 미정은 감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미정아, 나 요즘 생각해 봤는데. 경자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되면 내가 정말 판단을 못할 수도 있잖아.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해. 성년후견인 제도 말이야. 경자 씨는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면 내가 법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내 선택이야.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경자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배우는 거지 뭐. 늙는다고 멈추는 건 아니야. 두 사람은 서류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자 씨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 대리인도 지정하고 재산관리 방침도 문서로 남겼습니다. 모든 걸 명확히 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일 아직도 많이 속상해요? 경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억울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요?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깨어났으니까. 경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어. 그게 더 중요해.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경자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정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아.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집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단단해졌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게 많다. 건강도, 기억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하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나 자신을 선택할 권리. 그 권리를 지키는 한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경자 씨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선택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노년의 금융사고는 누군가의 악의보다 누군가의 선의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속을 때가 아니라 대신 결정해 줄 때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박탈입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천천히 설명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함께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경자 씨는 집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